자,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주간식 2개 빼놓고 했었죠? 선생님이 일어나서 다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22번 두 문제만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21번입니다.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얘랑 얘를 지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이거이고 넓이가 이거일 때 우리한테 주어진 게 꽤 많습니다. 그럼 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지 할 수 있겠죠. 우선 두 개의 곡선을 볼 건데요. 이 두 개의 곡선을 그릴 때 마구잡이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그 A의 X제곱 그래프와 그냥 A의 X제곱 그래프와 로그 A의 X 그래프는요. 이렇게 서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두 개의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동일한 어떤 행동을 취해줬습니다. 자, 플러스 2 플러스 1을 해줬어요. 이건 뭐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는 거죠. 위로 플러스 2만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 전체가 위로 플러스 2만큼 올라가게 되면 A의 X제곱 그래프하고 로그 A의 X 그래프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던 이 형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한번 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기준으로 잡고 그려보면 좋냐면은 여기는 x축입니다. 자, a의 x제곱 그래프는 x축과 정근선을 이루고 있고요. 로그 a의 x는 x축과 1,0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위로 올린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어떠한 가로선인 x축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고 이렇게 정근선을 이루고 있던 그 기준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태를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 이제 원래는 x축이 하던 역할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제 y는 2라는 가로선이 그 역할을 배신한다는 얘기인 거죠. 위로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로그 AX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y는 2, 여기 x축과 y축에 대해서 좀 그래프를 크게 할게요. 여긴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자, 로그 AX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렇게 y는 2라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를 빨간색으로 할까요? y는 2라는 그래프를 긋습니다. 이제 얘가 아까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의 그 x축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 지수함수는 ax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이 빨간색 선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지수함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 로그 함수는 원래 1,0을 지났었는데 이제 1,2를 지나면 되겠죠. 거기를 지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x축 y축 위에서 이렇게 생겼던 이 대칭 형태 있죠. 여기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려졌죠? 네. 자,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를 그립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은요. 여기는 x축과 y축만 보시면 됩니다. x축 y축에 대해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도록 우리가 잘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거기서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합니다. 여기 A,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럼 A, B를 축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겠다. 얘 넓이가 뭐다? 2분의 21, 121 파이다. 자, 요걸 이용하면요. 파이 R 제곱을 해서 2분의 121 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니까 파이 약분하고요. R 값은 루트 2분의 11이 됩니다.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 있죠? 여기쯤 있겠죠? 걔 y좌표가 2분의 19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자세히 파봅시다. 자,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라는 건요.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19라는 겁니다. 글씨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 나왔어요. 자,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11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 이 주황색 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A점에서 쭉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이거 루트 2분의 11이고 직각이고 여기 45도인 이런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길이값은 서로 같을 거고 우리 특수각 비례하면 1대1대 루트 2죠? 얘가 루트 2를 얘가 이 루트 2분의 11이라고 하는 건 이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나온 거니까 얘를 역으로 루트 2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그래프 위에서 초록색 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분의 11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A점의 Y좌표 한번 볼까요? A점의 Y좌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1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9한테 2분의 11을 더하면은 1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역으로 여기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은 애가 그려지겠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B의 Y좌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2분의 19한테 2분의 11을 빼면 되겠죠. 2분의 8이니까 4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고 나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게 그림 잘 그려낼 수 있게 문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A점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15인 애고 B점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 모르겠지만 Y좌표는 4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적용을 하면 A좌표는 지수함수 위에 있으므로 지수함수에서 Y가 15일 때를 말하겠죠. 그럼 15는 A의 X제곱 플러스 2. 자, 풀면은 13은 A의 X제곱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는 B점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함수 위에 있었습니다. 로그 함수 위에 있었고 로그 함수에서 Y가 4일 때니까 4는 로그 A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만 넘기시면 우리가 X는 A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뭐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좀 이따 봅시다. 여기도 X는 로그 A의 1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에서 구한 A점의 X좌표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죠. 여기가 로그 A의 13이라는 겁니다. B점은요. 여기가 A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위에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뭐였죠? 2분의 11짜리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Y좌표를 대응시켜서 구했죠? 자, 근데 X좌표도 보면은 B점의 X좌표에서부터 이 2분의 11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내려오면 여기에 대응돼야 됩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A제곱에서 11을 빼면은 뭐랑 같아야 된다? 로그 A의 13과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섞여 있는 이 방정식은 또는 로그와 2차 함수죠. 로그하고 2차 함수 우리 연립해서 방정식 푸는 거 가능하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제일 의심 가는 거를. 근데 이제 A 값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바꿔서 A에 A제곱 마이너스 11제곱을 하면은 13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 A제곱이 13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얘가 뭐 13의 머시기가 돼야겠죠. 그죠? 근데 A제곱이 뭐 뜬금없이 갑자기 너무 큰 숫자가 나와버리면 너무 커지니까 A제곱이 13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13의 제곱 형태가 되죠.
그럼 맞나요?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A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방정식을 풀려고 막 이것저것 해보면 오히려 시간만 갑니다. A 값에 적절한 수를 찾아서 집어 넣어보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래서 답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킬러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3월달 모의고사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킬러 문제는 아니고요. 자, 우선 봅시다. 절대값 3차 함수입니다. 절대값 3차 함수에서 실수 t에 대해서 구간을 잡아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을 잡아요. 그럼 그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팔로우하면서 gt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gt가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뾰족한 애가 생긴다. 그 뾰족한 지점이 알파와 베타에서 있다. 그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해서 곱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fx 그래프를 그려봐야 최대값을 팔로우하면서 gt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fx 그래프를 한번 제대로 그려봅시다. fx 그래프는요 3차 함수인데 빠르게 우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미분해 봅시다. 그럼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이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여기가 1일 때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이니까 몇이에요? 10 나오죠. 10.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넣으면 몇 나오나요? 9 빼기 3이니까 6 나오네요. 그럼 X축은 저기 아래에 있겠네요. 네, 여기 아래에 있을 겁니다. X축은 여기 아래에 있을 거예요. X축은. 그럼 저기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fx가 절대값 붙여야 되니까 어디서 꺾이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을 한번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 근을 구해내야겠죠? 마이너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을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더 작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 더하기 8 나오니까 또 안 나오네요. 뭐 적절한 x 값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네요. 조리제법을 해도 x에다가 뭐 적절한 값을 넣어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선 놔둡시다.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막혔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넣었는데 안 되면 마이너스 4 넣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은 꺾인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꺾여서 올라올 거예요. 이제 꺾여서 올라오는 데를 파란색으로 파란색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 꺾여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꺾여서 올라왔어요. 자, 이 그래프식은 지금 마이너스 fx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8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검은색으로 그린 데는 어차피 양수에 있던 거니까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을 그린 거예요. 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까지라고 하는 구간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x축의 범위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하는 이 구간을 잡고 그 구간 안에서 지켜봤을 때 fx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잘릴 거 아닙니까? 거기서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 최대값을 gt로 가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하는 거는 t 값을 움직이면은 이 t 플러스 2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이 구간은 좌우로 움직이는 애가 되겠죠. 이 간격은 2로 유지를 한 채
좌우로 움직이는 애가 될 겁니다. 그럼 움직이면서 이 fx 그래프를 계속 부분 잘라서 볼 거예요. 잘라서 볼 때마다 그때마다 최대값을 계속 팔로우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GT를 그려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t부터 t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구간을요, 선생님이 이제 짝대기 두 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 그 안에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리겠죠.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리고 내가 이 구간을요, 오른쪽으로 따라서 움직이면은, 좀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최대값을 뭐로 하기로 했죠? GT로 하기로 했죠. 근데 T값이 여기에 있을 때는 지금 fx 그래프 모양하고 GT는 별 다를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G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fx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규칙은 최대값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계속 팔로우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구간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옮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최대값은 여기니까 계속 팔로우해 왔을 거예요. 그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가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딱 겹쳤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팔로우해 오다가 최대값이니까. 근데 여기 두 개 값이 서로 같아질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왔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y 값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만 더 옮겨볼까요? 오른쪽으로 좀만 더 옮기는 걸 주황색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옮겨가면은 그때부터는 여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죠. GT는 최대값이니까. 여기 더 낮잖아요. 여기 부분은 더 낮고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 최대값을 팔로우해 가야죠. 그러면은 GT 그래프가 갑자기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쭉 여기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치솟는 애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GT 그래프는 쭉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치솟는 애로 바뀝니다. 치솟는 애로 바뀌어요. 뾰족해지죠.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점프해서 여기로 이 선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 모양이. 맞죠? 그리고 구간이 이제 구간은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봅시다, 이제는. 그리고 구간을 좀 더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 팔로우해 나가고 있죠. 이 점을 따라가는 거죠. 더 옮겼을 때도 계속 이 점을 따라갔습니다. 그죠? 최대값이니까. 이제는 오른쪽 짝대기가 최대값을 끌어가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달했을 때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했어요. 이제 최대값이 여기 도달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오른쪽으로 좀만 움직이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오더라도 최대값은 여전히 여기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짝대기가 더 움직여서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진 최대값이 여기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구간 잡았을 때부터 이렇게 구간 잡았을 때까지 최대값은 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GT 그래프가 그럼 일자 그래프가 되겠죠? T는 움직이고 있는데 GT 값은 일정하니까. 그 상태에서 좀만 더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최대값이.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쭉 최대값은 여기 왼쪽 짝대기가 그 최대값을 끌고 내려올 거예요. 이제. 그쵸? 여기 그래프가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라색, 아니 하늘색, 초록색으로 합시다. 초록색. 자, 더 끌어 내려와서 쭉쭉쭉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대값
왼쪽 짝대기가 그 자기가 최대값을 만드는 애가 되면서 끌고 내려왔을 거예요, GT 그래프를. 근데 좀 더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프가 너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다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좀 극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GT 그래프가 더 끌고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보라색 해볼게요. 최대값은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서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랑 같은 y값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그쵸? 같은 y값을 가졌을 때가 다시 오른쪽 짝대기로 최대값을 업데이트하는 애가 오른쪽 짝대기로 역할이 바뀌겠죠. 그때부터는. 왜냐면 오른쪽으로 좀만 더 움직여 볼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움직인 거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는 오른쪽 짝대기가 최대값을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하는 GT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보라색 그래프는 이렇게 왼쪽에서 내려오다가 이 순간에 갑자기 여기로 점프 해가지고 갑자기 치솟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형태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우리 GT 그래프 아까 여기서 한번 점프 했었죠? 그리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일자 만들다가 또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점프하는 순간 이렇게 꺾여서 올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자 그래프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됐다니까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이렇게 일자가 쭉 됩니다. 그러다가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또 점프하면서 갑자기 팍 치솟는 애로 바뀌죠. 착 바뀌죠.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 이게 뾰족한 점이 발생한 원인이 뭐였어요? 여기 y값이 서로 같은, 그러니까 구간의 왼쪽과 중요한 거죠. 구간의 왼쪽과 구간의 오른쪽이 서로 같은 y값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는 최대값을 갱신해 오던 역할을 왼쪽에 있는 구간, 왼쪽 짝대기가 역할을 가지고 오다가 그때부터는 갑자기 오른쪽 짝대기로 그 역할을 넘어가면 최대값을 갱신하는 역할이 넘어가면서 오른쪽 짝대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간을 계속 올라가면서 오른쪽 짝대기 그래프를 타고 그래프가 모양이 선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간의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은 y값을 공유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여기서도 왼쪽 짝대기가 최대값을 갱신하면서 오다가 오른쪽 짝대기로 이제 최대값을 만드는 애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최대값을 만드는 그래프 모양은 갑자기 치솟는 애로 바뀌니까 뾰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지점에 t값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GT 그래프인데 어떻게 그려지는 나왔고, 전 방금 얘기했듯이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의 y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타이밍은요, x가 t일 때랑 x가 t 플러스 2일 때 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y값이 서로 같아지는 때인데, x가 t일 때는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릴 때 마이너스 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기다 넣어야죠, t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2는 누구예요? 여기. 여기 까만색 선이죠. 까만색 선. 아이고. 그러면은 t 플러스 2는 마이너스가 안 붙은 상태에서 t 플러스 2에 세제곱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붙게 될 겁니다. 둘이 어떻게 같아지는 타이밍을 찾아주는 게 우리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t점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서로 똑같은 함수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그 둘이 같아지는 t값을 찾아주면은 그게 바로 베타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t값은 알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먼저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거 풀면은 t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니까 6t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3ab 제곱이니까 12t가 될 거고,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정리해 봅시다. 플러스 2 정리되고요. 오른쪽 것만 정리할게요. 세제곱 6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를 합쳐서 방정식 만듭시다. 그러면은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로 다 나누면요, 여기 위는 이제 방정식 풀이하는 거니까 지울게요. 네. 그러면은 t 세제곱 3t 제곱 3t 플러스 9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뭐 t제곱으로 묶읍시다. 이게 인수분해가 보이죠?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3하고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t값은 마이너스 3 하나만 되겠죠? 그 말은 어디냐면 여기, 어이구, 이거 이 문제가 아니네요. 네. 자, t값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아까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보라색으로 합시다. GT 그래프가 이렇게 GT 그래프가 t축이 돼서 내려오다가 착 하고 꺾기,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면서 바뀌는 그 구간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3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이거 풀었을 때 뭐 나왔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8, 여기 2 되고, 여기 9였죠? 네. 여기 플러스 10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랑 같은 거니까 다시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고 세제곱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6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7은 0 이렇게 돼요.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t값은 12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이고 7이 아니라 2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누고 할까요? 안 나누고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24네요. 36 빼기 12네요. 그러면 24니까 2루트 6이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3분의 건 마이너스 6 플러스 2루트 6이 있고,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루트 6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t값은 1 근처에 양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는 아닙니다. 얘가 바로 베타 값이 되겠죠. 나 알파랑 베타랑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곱하면은 분모는 약분되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꼴이 되니까 6 마이너스 2루트 6이 될 겁니다. 알파 베타는. 그쵸? 그래서 얘는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n 값은 6이고 n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이 틀렸네요. 어디서 계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은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근해 공식을 잘못 적었나요? 근해 공식을 잘못 적었네요. 미안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12는 아까 맞았네요. 2 루트 6이었네요. 그러면은 3으로 다 나눠주면은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여기서 플러스만 우리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3 곱하면은 얘가 아니라 3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n 값이고 n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더하시면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간을 내가 가지고 조절하는 거. 우리 이거 문제 기억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했었습니다, 우리. 그죠? 우리 스캔하듯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스캔을 해요? 여기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는 구간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한 채로 오른쪽으로 쭉 구간을 끌고 가면서 최대값 팔로우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거, 업데이트 하면서 보는 거. 이거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우리 했었나요? 자이스토리에 분명히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출 중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과거 기출 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모의고사 또 6월 평가원에서도 이 유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솔직히 좀 너무 쉬웠죠. 그림만 잘 그리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네, 그쵸? 네. 그리고 20번 문제 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남은 2개 주관식 문제 풀이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